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백은 교수님이 뭐 아침에 조깅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여기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백은 TV도 결방인데 집에 가시는 걸 제가 딱 다스베이더를 살려야 되니까. 딱 해가 집에 가시다 돌아오신 네. 거예요. 내가 김종수하고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몸으로도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자, 오늘 1인 가구의 실태. 아니, 이거 뭐 간단. 지난번 방송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3,500부까지 올라갔어요. 겨우 300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 김종수 책임이야. 섭섭하네. 교수님, 네. 여기 부상부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동정심, 불쌍하게. 동정심 유발. 예. 자, 오늘은 뭐야? 1인 가구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통계청에서. 이것도, 언론이 그러니까는 1인 가구의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또 나빠진 것처럼? 나빠진 걸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경제 관련 뉴스는 다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무조건. 좋은 얘기는 안 쓰잖아요. 1인 가구 부채가 이제 크게 증가했다. 부채가. 예. 작년에 이제니까 뭐 영끌이니 막 이런 말들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자료예요. 2020년 요게? 1인 가구. 예. 네. 2019년하고 이제 비교를 보면 있잖아요. 예.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얼마나 변했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요. 그게 한 1,006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평균이요. 순자산. 예, 순자산의 순자산이 35281에서 예, 36287로 3627에서 순자산 1,006만 원이 증가했어요. 1년 1,006만 사이에. 원 이게 증가했다. 평균이에요. 평균이 전체 가구에 평균이고 퍼센테이지는 2.9%인 거예요. 예. 그런데 1인 가구를 보게 되면은 1063이라고 나오죠. 파란색으로요. 여기는 전체 평균은 1006이 늘었는데 예. 1인 가구는 1063 좀 더 많이 늘었네. 더 증가했죠. 이게 퍼센테이지는 7.6%로 그러니까 그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건 개구라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자산이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지. 아, 부채가 증가한 건 사실이나 예.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해서 플러스 예.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인데. 자산이 최고로 증가했다 이거. 아. 근데 이걸 부채 증가만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빚이 50원 늘었지만 예. 번 게 100원이어가지고 그렇지. 실제로는 50원이 예. 남았는데 예. 50원 쓴 것만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아, 나쁜 새끼들. 내가 얼마 전에 개놈 새끼들이라고 했던 거 기사 났더만 조선일보가.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개놈 새끼들 자주 해. 그러니까 그거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저기. 나 다스베이더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얘기. 그러니까 나 개놈 새끼들 자주 한다고 얘들아. 나한테 그때 처음 나올 때 교수님 개새끼라고 하라고. 급했나 봐. 하도 부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저기도 또 나쁜 놈 있다. 조선일보 보고 있니? 웃기다 니네야. 아유. 기술이 그렇게 엉성하게 들어오냐. 에휴. 나 그래서 왜 이게 새삼스럽게 이게 지금 무슨 나 인제서. 대목만 보면 마치 공중파에서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걸 노리는 건데 기술이 너무 떨어져. 옛날에 비해서. 섭섭하다 얘. 자, 하여튼 이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기술이죠. 전체를 모르는 이걸 사람들. 누가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야, 예? 진짜 나쁜 놈들이네. 예. 그러니까 더 벌었는데 쓴 것만 보여준 거 아니야. 말하자면. 야, 씨발. 씨발 됐다. 자, 그 다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증가율만 봐보세요. 4.6, 그 다음에 0.8, 6.4, 3.6. 다 플러스는 다 플러스네. 플러스인데 1인 가구는 7.6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네요. 높은 가구를 가지고 트집을 잡은 거야. 3인 가구가 가장 힘드네.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니까. 아니, 이혼 가정이야, 이거. 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인 가구가 예. 이제 대개 보게 되면은 20, 30대와 예. 그다음에 이제 노년 가구들이 되게 1인 가구로 많이 구성을 해요. 예. 예. 사별했다든가. 되게 이제 우리가 노년층들은 빈곤층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도 열악할 수밖에 예. 없고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보게 되면은 2018년 40평방미터 이게 한 12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주거 시설의 면적이 가장 이제 작은 거죠. 그렇죠. 원룸 같은 거죠. 예, 가장 작은 건데 그게 이제 2018년에는 54.4%였는데 예. 계속 개선되고 있잖아요. 2020년에는 50.5%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네. 그리고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그 거네. 나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20, 30대용 기사거든요. 그렇죠. 예, 젊은 이네 층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말 어려졌다니네. 라고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기획 기사죠, 사실은. 그렇죠. 자, 이게 소득이에요. 예. 소득을 보게 되면 우회가 이제 전체 가구인 거고 전체. 밑에가 1인 가구인데 예. 1인 가구는 2019년까지 나왔어요. 예. 전체 가구보다 증가율이 높잖아요, 지금요. 1인 가구의 증가 폭이 더 크네. 네, 전체 평균보다. 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죠.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게 이제 여기 반영되는 거겠죠.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내어봤더니 그렇죠. 전체 평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분포도 보게 되면은 밑에가 1인 가구인데 이것도 1,000만 원 미만은 줄어들었죠. 한 3%포인트 정도요. 그러네. 줄어들었고.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 되는 소득들은 이제 다 이제 증가를 했군요. 5분위 배율로 놓고 보자면 가장 낮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분배도 개선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예. 자, 개놈 새끼들. 이렇게 1인 가구가 개선됐는데 예. 1인 가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기사로 도배가 됐더라고 완전히 보니까. 작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1인 가구는 젊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는 이제 힘들어졌다. 예. 여기다 문재인 때문이야. 그렇죠. 그거 하는 거죠. 예. 실제로는 아닌데. 예.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개놈의 새끼들. 이거 뭡니까?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프랑스의 그 토마 피커티라고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유명한 사람 네.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 동료들이 주도해서 만든 이제 저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올려요.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하냐.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소득 수준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오른쪽이 2017년도 거고 네. 왼쪽이 올해 거예요. 올해인데 여기 이제 소득은 성인 1인당 기준으로 이제 소득을 계산을 해요. 미성년자는 네. 소득벌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할 때는 전체 인구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하. 미성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죠. 예. 네, 근데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예. 우리가 유로화로 합니다. 유로화로 계산하는 건데 3576유로 정도. 예. 2017년도에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쳤었어요. 그러네. 예. 그런데 올해는 32,975유로로 영국을 제쳤어. 오. 아니, 지난번에 뉴스공장 나가 중앙일보에서 2030년부터 60년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꼴찌다 뭐 이런 기사 나온 적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예. 거기 OECD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거기서도 영국을 추월하는 걸로 돼 있어. 거기서도.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체 인구로 나누는 소득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 이탈리아, 일본, 영국보다 높네. 그러니까 G5에 진입을 한 거야, 사실상.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변해가고 아니잖아요, 있는 거야. 지금. 유명한 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세계 학자들이 예. 불평등 주로 대가들이 예. 모여가지고 주도를 해서 만든 거고. 예. 얘네들은 불평등 괴로운 연구. 새끼들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보도를 안 모르죠. 하니까는. 그 맨날 경제 망했다고 하고 맨날. 그러니까. 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자, 예. 우리 앞에는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단하네. 아니, 이거를 알면은 국민들이 그냥 자긍심이 느껴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긍심 갖는 거 싫은 거야. 알면 안 되죠. 예,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불평등의 정도를 또 따져봤다. 불평등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 이 오른쪽이에요. 네. 상위 1%가 얼마나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전체 대비하여. 네, 그다음에 이제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1%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4.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네. 예, 그게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신자유주의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길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 이런 지금 이 현상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게 이제 과제죠, 과제 우리가. 그러니까 최상위층이 부를 독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자산도 보게 되면 한 25.4%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소득도 상위 1%가 제일 많고 자산도 상위 1%가 그렇죠. 전체 34% 대단하네. 예. 1%가 34%.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이 불평등도가 선진국에서 심한 나라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가 경제는 G5까지 진입을 했는데 예. 향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국가들이 어디냐? 예. 미국의 길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길을 가면 안 된다. 하위 50%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역시 하위 50%는 미국이 제일 낫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위 50%는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는 대단히 가난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우리도 하위 50%의 자산이 낮은 편이네. 예, 낮은 편이죠. 예. 한 세 번째로 낮은 편이네요. 예. 그 다음이 여기가 캐나다네. 예. 그러니까 대개 영국, 미국, 캐나다, 앵글로 섹슨형 이런 예.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코어니까. 그렇죠. 예. 역시 상위 1%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저는 2기 촛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5등까지 올라왔고, 예. 그 다음 정부는 이 빈부격차. 그렇죠. 예.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예. 예. 그래. 예. 예. 왜 웃는지 몰라도 돼. 그냥 웃기잖아, 갑자기. 뭐 끝났네? 예. 아, 갑자기 달려오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했구나. 아, 저보러 항상 시간 짧게 쓰라래요. 교수님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으면 반박할 수 없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기자들 중에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걔네들은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석하면 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기사가 10개 나오면 그렇지 않다는 기사가 3, 4개는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도 없냐는 거지 나는. 그게 그래서 언론 사주의 입장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향이지? 예. 그러니까 정부 비판은 좋다 이거예요. 네. 부채가 1년에서 24% 증가했다. 이 자체는 팩트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팩트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진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잖아. 진실은 아니죠. 숨긴 팩트가 있잖아. 그렇죠. 부채는 이만큼 늘었지만 소득은 더 늘었다.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다. 네.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 진실을 일부 팩트를 가져와서 장난을 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지. 그거를 네.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알면서도 이렇게 기사 쓴다 이거죠. 알면서도가 아니라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이걸 읽으면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고 받아들여서 현 정부를 20, 30대가 지지하지 않겠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 불만들이 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기사 안에 보게 되면 영끌 막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막 이렇게 기사에도 막 배우고 그래요. 예? 그 세대를 자극하려고 하는 기사죠. 그렇죠. 그거죠. 예. 근데 실제 부채도 늘고 소득도 줄어서 이게 팩트이자 진실이면 그거 가지고 저렇게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건 그냥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아는 애가 야 그건 아니잖아. 응? 그렇게 사기를 치면 어떡해. 기자들 중에 나와서 누군가는 아니라는 기사를 쓸 것만 같은데 나 같으면 왜 없냐는 거지. 왜 교수님만 지금 5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야. 진짜 개놈 새끼들. 이게 비판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야로고 기획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판이라는 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비판의 틀을 쓴 선거운동이지 이건. 그렇죠. 맞아요. 선거운동에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언론의 정치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언론의 정치질이죠. 그러면 그 표현으로 해요 그러면.
언론의 정치질. 검사들이 정치질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저런 기자들이 있다는 건 나는 이해가 가요. 오랫동안 그래갖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쓰는 기자가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예? 자. 그래서, 최병희 교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이렇게 눈팅이 반팅이 돼가지고. 다스베이다 잘 돌아가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가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언청하는 거고. 자, 그럼 오늘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죠. 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예. 어?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 있지. 이 책 보면요. 제가 평상시에 다스베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다 있어요. 다 나와요. 그러면 안 사지. 아니지. 다스베이다에서 못한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뻥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자, 눈탱이 반탱이에도 급하게 달려오신 최병희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게. 예. 교수님이 아니면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찾았거든? 귀한 분이야. 책 사줘.